자, 보면 이렇게 문제를 바꾸겠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프린트와 다른 부분은 여기서 3x 그리고 묻는 게 ft를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이 문제를 또 바꿔서 y는 lnx 요 부분만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를 동일하게 한다면 ft가 어떻게 되죠? ft가 어떻게 될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거는 자동으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보겠어요? 그래서 0이죠. 1이죠. 0보다는 2부터 하는 게 낫겠다. 2고 1이고 0이다. 경계가 어떻게 되죠? t가 1보다 작다. t가 1이다. t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요놈 이놈 때문에 지금 이걸 해본 거거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극한이고, 그 중에서 치환 극한의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렴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 수렴 덩어리 중에서 이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인가? 내가 지금 머릿속에 헷갈리네. 그냥 이건가? 그냥 이거죠. 이게 얼마야? 1이다. 이제 그냥 이게 1이다 라고 하는 것의 기하적 의미를 설명을 했고, 그게 y 콜 lnx, 이것도 뭐야? lnx의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1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된다 라는 거지.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 간다.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참고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x축, y축, lnx, 여기가 1이다. 이게 y콜 lnx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결론이 요 점에서 접선을 대략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가 1인데 이게 1,0을 지나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y콜 x-1, 기울기가 1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t라고 했으니까 t가 1. 잠깐만, 이게 거꾸로 된 거네. t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이렇게 적어야겠다. 지금 내가 부호를 착각을 했어요. 여기는 맞는데 이게 0, 이게 2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 t가 1보다 크면, 이게 지금 t가 1보다 커지면 아래쪽으로, y절편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몇 개? 교점의 개수가 2개고 여기서 1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0개가 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요 놈을 파란색으로 그리자. 저기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여기가 지금 없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어. 여기 하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면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또 하나.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가 y 콜 lnx가 아니고 y 콜 절대값 lnx가 되면 y는 ft는 t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맞았다. 내리세요. 이렇게 되고, 네가 이제 이걸 안다라면 실제 이 문제, 주어진 프린트 문제는 이제 다시 변형이 되어서 이놈이 이렇게 갔다가, 그죠?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게 변형이 되어서 y는 ln 3 x 이렇게 하는 거잖아. 물론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 특히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닮은 이동, 저게 x축의 방향으로, y축을 기준으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일정한, 아무튼 뭐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제시한 프린트 문제를 풀기에는 실력이 약간 부족해요. 약간.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놈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손쉽게 풀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강조했던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체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해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예습을 통해서 알고 있죠. 1이다. 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일단 네가 할 건 증명을 해보세요. 시작. 예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명이란 걸 해보세요. 자, 그만 증명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럼 증명을 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기억에 의존해서 증명을 한 거잖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긴 힘들어.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기억에 의존해서 따라하기.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든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이제 보통 아이나 보통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의 아이로 도태되는 거고, 거기서 이해도가 계속해서 증가해야겠죠. 증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2의 x승 마이너스 1을 t라고 놓는다. 이거고, 이렇게 되면 x는 뭐가 되느냐 하면 ln 1 플러스 t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가 0, 1 때 t는 t 0, 2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을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t 분의 t가 되는데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t를 t로 나눈 것과 같고 이게 저기 적혀있는 놈이므로 각각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1분의 1과 같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든 하지 못한 사람이든 가장 난관이 어디야? 자, 증명을 선생이 칠판에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문제의 풀이법이므로 알아둬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다라고 했죠. 증명은 수학에서 그런 의미인데 너무 증명이 많으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더라도 못할 수도 있어, 현재로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주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선생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걸 했느냐 못했느냐고, 한 사람은 추론을 이용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 기억에 의지해서 한 셈이지. 뭔 말이냐면 추론에 의해서 했다라면, 기억에 의지해서 했다면 왜 그랬니? 내 기억에 그러니까 라고 답변을 하는 거고, 추론에 의지해서 얘기했다라면 왜 그랬니?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는 거잖아. 그럼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이 지수 요 놈의 극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과 수학의 내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치환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뭐죠? 일단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업에서 언제 하라고 배웠죠? 너 옆에 얘 얘기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 건너뛰고 하지 말고 건방지게 하세요. 뭐라고? 끝이야? 세 가지가 있겠어요. 세 가지. 고1 때 배운 건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한다. 그 다음에 닥치환. 그 다음에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 통상적인 연산의 방향과 반대죠. 전체를 안다. 부분을 모른다. 즉 부분을 궁금하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뭐 잘 몰랐으면 지금 알아주세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3, x 마이너스 1은 8이다. 뭐 이런 거야. 전체가 얼마니? 8이다. 부분이 얼마니?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워낙 단순한 거니까 이항시키는 거죠. 이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리가 있다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t라고 놓는다.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걸 t라고 놓으면 그럼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2항이야. 물론 여기서는 2항이라는 표현보다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x는 뭐가 돼? 3분의 1 괄호 t 플러스 1이잖아. 그런데 나는 t가 궁금한 이 x가 궁금한 거고 그랬을 때 이 t가 뭐가 되느냐면 전체에 대하여 다시 부분이 되는 거거든.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게 치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t가 얼마야? 8이다. 그래서 이런 거 8 더하기 1 그걸 3으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산이고 이 상태는 그러니까 부분을 알고 전체를 모른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산이라는 거고 치환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 치환을 보통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문제풀이 경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워낙 쉬운 예제라 예제 같지도 않지만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알아먹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닥치환이라는 게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 f 2x-1 사실 이것도 이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적느냐면 fx라고 적어서 이 f 괄호 안에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뭐가 와? 식이 왔잖아. 식. 이럴 경우에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역시 치환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이게 2학년 때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이걸 했었나? 했나? 내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특히 이거는 함수의 극한보다는 저기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일단 알아주세요. 지금 선행을 하다 보니 그리고 선행에서 수열의 극한은 이와 같이 함수의 극한과 비교해서 같은 점과 같지 않은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같은 점이 훨씬 크고 같지 않은 점이 작은 편이라 제한된 시간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건드리기 좀 거시기해서 지금 뺐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다. 그런데 이거랑 사실상 같다라고 했죠, 내가. 왜 같다라고 했니? 하면은 예를 들어서 fx가 쓰고 지울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다. 그러면 지금 저거는 뭐가 되니? f 2x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바로 2x 마이너스 1이고 이런 부분을 지우면 이게 뭐야? 이 상황인 거죠. 그치? 그래 문제에서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2차식을 하라는 거긴 하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차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t로 치환해서 2차식을 다루라는 뜻이거든.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나? 그래서 공통 부분과 닥치환은 사실상 같은 말인데 고1 때는 이런 걸 같다라고 이해를 시키기보다는 유형으로서 정리시키는 게 더 유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물론 선생은 언급을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근데 치환이란 뭐라고 그랬죠? 치환이란 다른 말로 합성함수다. 물론 기하적으로는 도형의 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요. 이렇게 본다라면 합성함수, 즉 함수론 단원에서 배운 함수가 합성함수만 있는 게 아니고 역함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뭐냐 하면 합성함수와 관련돼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르겠어요. 합성치환. 다만 이 부분이 막 엄청 자주 쓰이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이해를 위해서 보는 거야. 뭔 말이냐면 선생 수업에서는 합성함수를 할 때 치임하로서 뭘 했느냐? 합성함수의 다른 이름이 치환이고 합성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 도형의 이동이다. 즉 합성함수, 치환, 도형의 이동은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지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선생이 디스크 환자인데 디스크 환자는 종합병원에 가면 무슨 과를 가야 되니?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기타 과를 가거든. 그러면 그 과들에서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상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 이거든. 신경외과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관점에서는 척수라는 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정형외과에서는 이 등뼈 구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에서는 지금 이 아픈 통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통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거든. 내가 이러한 되도 않는 비유를 드는 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치환은 대수학이라고 그랬죠. 대수학자들은 치환이라 보고 해석학자들은 합성함수라 보고 기하학자들은 도형의 이동이라 본다 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도형의 이동에 대한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빈약해서 그래서 도형의 이동적으로 해석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이런 식에서 이제 이거지 이라는 놈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1학년 때 닮은 이동이라는 걸 했죠. 아무튼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치환은 이렇게 세 개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1학년 때 하는 거는 합성함수와 관련된 치환, 합성치환이고 얘가 뭐죠? 추측이 되겠지만 역치환이거든. 역함수와 관련된 치환.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이해시키느냐. 이거 도대체 왜 T로 놓니? 뭐 이런 이해를 한다고 해서 당연하구나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서 가는 거구나 라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외워서 이런 장면을 보면 이런 걸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좀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치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제 이거거든. 잠깐만, 이거 역함수와 관련된 치환이라는 거 좀 추측이 되나? 역함수와 관련된 치환? 뭐 이거잖아. 아까 전에 했던 3x-1은 8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야? fx다. 그잖아? 그러면 이거 1차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f 인버스 x가 뭐야? 하면은 그거잖아. 3분의 1 뭐야? x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되나? 물론 2x가 2x는 아니죠. 역함수야, 역함수. 아까 전에 행위 했던 게 뭐 구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기였지, 사실상.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아무튼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 그래서 이게 저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그 전에 일단은 치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세 부분이었고 이게 함수론 단원에서 배웠던 관점으로 본다라면 위에 두 개는 합성치환, 밑에 거는 역치환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순서지. 여기가 제일 처음이 뭐였니? 2였죠. 2의 정의는 따로 적지 않겠어요? 이거로부터 뭐가 나왔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게 나왔죠.
오케이? 이 앞에 뭐가 붙은 셈이야? ln이 붙은 셈이잖아. ln. 그래서 뭐 이러잖아. 1.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거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이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t라고 놓으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타나? 이 형태가 나타나지. 이 형태가. 그럼 봐. 순서 알아두는 순서가 이렇다라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1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환원시키고 있는 거였거든. 뭘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 오케이? 즉 x분의 1은 지수로 올라간다. 진수의 지수로 올라간다. 물론 요 기존의 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졸지 마시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럼 풀이의 방향은 뭐냐면 논리 전개의 방향은 이렇게 가더라도 풀이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거 다시 환원시킨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해서? 그럼 이거지. 이거랑 무슨 관계니? 얘랑 ln이랑 이거랑 무슨 관계니? 이거고 이게 지금 뭐야? 역함수 관계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역함수 관계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역함수를 이게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는 게 지금 이게 뭐 한 거야? 사실상 역함수를 구한 셈이죠.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 ln 함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지수함수 역함수라고 2학년 때 선생님이 이게 수능 출제 포인트라고 가르쳤죠. 이렇게 미적분에서가 아니라 그냥 시원하지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역함수를 구한 셈이다 이거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이렇게 놓나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2x승을 t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x승을 t로 놓으면 x가 0으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1. x가 0으로 갈 때 t는 1로 가죠. 그런데 이때 요 놈에 대해서 x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그러면 치환한 놈이 뭐가 돼야 될까? 치환한 놈이 0으로 가게. 그렇게 놓는다라면 요 역함수 관점과 치환한 놈이 0으로 가게 한다라면 그 단위가 뭐가 돼야 돼? 치환 단위가 2x승 마이너스 1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네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형태의 일부를 치환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 아무거나 시행착오를 그 문제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예습을 통해서 알겠지만 지수함수건 삼각함수건 그 극한을 보면 리미트 밑에 문자가 뭘로 갈 때가 많아? 0으로 갈 때가 압도적이거든. 0으로 갈 때가. 그러면 네가 치환하더라도 뭐 0으로 가게, 치환한 문자가 0으로 가게 치환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뭘 했느냐 하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를 지금 내가 몇 개를 했죠? 2개를 했어요. 하나는 치환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치환한 놈이 0으로 가게 한다 라고 하면 그 대상이 이 식에서는 2x승 마이너스 1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내공을 할 때잖아. 그냥 기초를 닦을 때잖아. 기초를 닦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T로 치환해.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 수학의 원리 펴보세요. 70페이지를 보면, 빨간색 3번. 이의 정의를 이용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기억과 니은 이렇게 각각 나와 있고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 보면 기억에서 아래 문단을 보면 니은에서 2x승 마이너스 1을 t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왜 t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교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수학이기 때문에 대수학은 이런 테크닉을 누적시켜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라도 이해를 하는 과정을 나는 복잡해. 그런 거 싫어. 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교과서 또는 교재에서처럼 얘는 이렇게 한다. 얘가 뭔지는 형태가 달라지면 이제 헤매게 되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렇게 한다라고 외우고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정리하세요. (88페이지) 보기 8번을 보면 거기 뭐 1번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는 거랑 같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냥 숫자 적어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건 나중에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보여야 하고 이렇게 풀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풀어보면 어떡하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 식. 이건 뭐야? 문자. 식을 문자로 바꾸는 게 치환, 합성함수라고. 그래서 2x를 t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x는 아까 전에 했었죠. x는 2분의 1t이다. 그 다음에 x가 0일 때 t는 0이다. 이거 왜 그렇죠? 이거 왜 그래? 왜냐하면 뭐? t 이퀄 2x라는 그래프에서 기초를 그냥 배운 그대로 순서대로 밟아가자. 정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정의는 뭔데? 함수의 극한 정의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 놈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 얘 x가 이거죠.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t분의 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 얘 t분의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2의 제곱이다. 물론 지금 나눠준 프린트 정석에 있는 게 이거를 압축해서 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석에도 그 풀이 오른쪽을 보면 t 화살표 0일 때 3x 화살표 0이다 라는 이런 거 적혀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세요. 이제 맞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이런 게 어느 정도 된 후에 실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수학이 전륜 발휘가 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줄여서 정석처럼 푼다라는 거 알아야지. 정석풀이가 원래풀이다라고 착각해서 진짜 원래풀이를 적으라 하면은 어버버 하게 되면 이제 수학 그 실력의 확장성이 훅훅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놓는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치환이라는 거죠. 치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교과서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나눠주는 교과서도 이미 나눠줬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아래쪽을 보세요. 제일 아래쪽. 박스로 무리수 2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 아래쪽. 그러보면 이제 2라고 하는 놈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면 2라는 놈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역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 설명할 때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의 다른 표현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형식을 지켜서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교과서상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합성함수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 합성함수의 극한이. 여기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투 수업을 할 때 쌤 B스텝의 한 유형 제목으로 있잖아. 심지어는 연속에도 합성함수의 연속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제목을 단 교과서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없단 말이야.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론이 언제 제시되면 지금 네가 받은 이 교과서 프린트 제일 하단 부분이 최초야.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 그래서 극한을 지금 2번 쓰고 있거든. 그런데 리문과에는 이게 극한 리미트가 하나밖에 안 보인다라는 말이지. 그 하나가 뭘 말하느냐 그 밑에 제일 마지막 줄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리미트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즉 뭐 제일 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극한을 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은 2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 요게 합성함수 형태로 보고 2번을 극한을 쓰고 있거든. 그런데 2번을 쓰는데 그 중에 2번째 극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만 보이고 나머지 리미트가 안 보인다 라고 하면 답답하다라는 거지. 나머지 리미트가 어디 있는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수투를 할 때, 이거 수투 교과서예요. 수투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고. 찾아보세요. 나머지 리미트가 이 페이지에 어디에 있는지.